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완화에 따라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남도의 각 시군도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시는 2주간 8인 이상 집합금지 등 천안형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추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천안시와 관련된 12개 시군 지역의 반응이 싸늘해졌습니다. 천안시 풍세 일반 산업단지와 시내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천안시의 방역체제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펼쳐질 아산시장 선거를 천안TV가 미리 점쳐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권희태 전 선문대학교 부총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중 빠뜨린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7월 첫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충청남도 역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등 약간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시는 잠시 동안 8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 내 집단 감염 사태 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충남도민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비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1단계 내용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인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도 1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행 기간을 둬서 한 2주 정도에 8인 또는 6인으로 제한하는데 이행 기간 없이 전체적으로 바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행 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는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한 2분의 1 정도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한 것도 감염 전담병원을 할 수 있는 4개 의료원이 병실 가동률을 보면 현재 한 32% 정도밖에 가동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동률을 볼 때 이 상황이 약간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최근 집단 감염이 2차례나 발생한 천안시의 경우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천안시는 도내 타 지자체와는 달리 8인 이상 집합금지를 2주간 유지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한 80% 이상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도권에 친접해 있는 우리 천안시가 감염 확산률이 높아가지고 수도권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의 거리두기 단계 격차로 인한 풍선 효과 변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적 모임을 8명까지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이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청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과연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를 비롯해 중부권의 12개 시군이 수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미반영되면서 아쉬움을 사게 됐는데요. 협의체 대표인 박상돈 시장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무척 실망스럽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연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0만 국민이 열망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미반영되면서 천안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협의체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에서 울진을 잇는 총 연장 330km, 약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 협력체를 구성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부 반영,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 부분적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추가 검토사항으로 발표되면서 22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광주와 대구가 제시했던 사업은 이번 계획에 포함됐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분석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강력하게 토로했습니다. 똑같이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됐던 대구와 광주 철도는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또 이거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부가 조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 미완을 가져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 300만 주민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앞서 천안시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요. 풍세 산업단지 내 업체들과 성정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최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천안시의 방역 체제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세 산업단지 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곳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다니던 아산시 거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첫날 7명, 둘째 날 20명까지 확진자들이 발생하며 산단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즉각 이곳에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산단 내 81개 업체 5,100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기존 자가격리 중 발생한 확진자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확진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풍세산단 집단 감염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성정동의 한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시 방역당국은 이번 건에 있어서도 발빠르게 대처해 해당 업소를 다녀간 사람들을 파악하고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역학조사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검사 받지 않는 사람들 행정명령 조치 내려서 검사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6월 중순까지만 해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일 한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던 천안시에 갑자기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해이해질 수 있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다시금 깨우쳐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4월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으며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황 의장의 혐의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황 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황 의장은 아산시 모종 풍기지구에서 가족의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며 약 1년여 동안 기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황재만 의장은 경찰이 밝힌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임대료 특혜라고 지금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 부분은 19년도에 거기가 20년 동안 빈 건물이었어요. 상태가 건물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거를 동생이 카페 한다고 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놨더니 그거를 지금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깨끗한 건물이 어떻게 500이냐. 당초 황 의장은 내부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황재만 의장의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내년 6월에 열릴 아산시장 선거에는 오세현 현 시장의 우세 속에 많은 도전자들의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리 보는 아산시장 선거판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시장은 공직자 출신의 초선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도에 있어 전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무난하게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오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복귀왕 전 시장부터 이어온 민주당 시정에 도전할 대항마들의 모습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박경기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거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오며 당원들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우리 아산의 경우 그동안 민주당 시장이 12년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아산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직을 우리 당이 탈환하는 것만이 새로운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도 같은 당 후보로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장 선거에 있어서의 또 다른 변수는 현재 천안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인 전만권 부시장의 정계 진출 이후 출마 여부입니다. 아산시 도고면이 고향인 전만권 부시장은 이미 지역 내에서 아산시장 출마와 관련 많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천안과 함께 충남의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산시의 수장 자리에 기존의 인물이 유지될지 혹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불당동 인근의 주차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당 제5 공영주차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불당 제5 공영주차장 개소로 시민들은 불당 신시가지에서 겪고 있던 교통 불편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인근 상점가에 대한 이용률도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는 장기 주차 등 얌체 이용을 막기 위해 최초 30분 무료, 1시간 600원, 2시간 1,800원, 하루 최대 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공주시 춘수정에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최근 개장했는데요.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한 각종 시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 춘수정에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8일 양승조 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무장애 시설로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근력운동에 집중된 일반 체육시설과 다르게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 감각에 중점을 둔 기구들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조격시설, 무료 급식시설, 전통 놀이장 등이 설치되어 돌봄, 휴식, 놀이, 운동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어른들이 편하게 또래끼리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게 영국이라던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늘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갖다 위해 가지고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이런 데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가 앞으로 어르신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충남의 자치경찰제를 책임질 위원장에 권희태 전 선문대학교 특임 부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은 1979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2011년 1급 상당의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을 정도로 조직관리와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권 위원장이 40여 년간의 공직생활 경험과 6년간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희태 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새로운 치안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충청남도의 해양환경 정책이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상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유엔 공공행정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25일
충청남도가 실시한 깨끗한 해양 환경 만들기 사업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아는 충청남도의 해양 환경 정책은 2024년까지 643억 원을 투입해 섬 지역의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과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운반선 건조, 바닷속 쓰레기 수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첫 주 주간 종합뉴스에서 천안역 지하도 상가와 인근 주상 복합아파트 간 연결공사 소식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음 달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천안역 지하도 상가와 인근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간의 연결 통로 공사가 다음 달 중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찾는 손님이 점점 줄고 있어 고사 위기까지라고 하는 상인들은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유동인구가 부쩍 늘어 상가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를 비롯한 천안역 인근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많은 유동인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신부동 종합터미널과 서북구 지역의 발전 등으로 점점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도심 발전과 르네상스 사업 등 천안역 인근의 부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인들과 관계자들의 이번 노력이 천안의 옛 부흥의 중심이던 천안역 인근을 다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죠. 모두 방역수칙 조금씩 신경 써주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63회 코오롱 한국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가 열렸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이준석 프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9년 프로 데뷔 이후에 첫 우승이라서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우승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좀 어안이 벙벙한데요. 여태까지 이제 골프 프로 생활을 해오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겪었던 공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좀 여운이 많이 남고 우승했던 그때 순간이 좀 많이 기억나고 너무 즐겁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5살 때 호주로 골프 유학을 떠나서 호주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호주는 원래 골프 강국으로 좀 유명하긴 한데 이제 호주 투어 자체가 이제 좀 자회사들이 많이 좀 적어서 이제 투어를 뛰면서 생계 유지하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쪽에 좀 더 눈을 돌리고 유난히 국내 대회에서는 우승과는 연이 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대회는 특히 홈 그라운드나 다름없는 우정힐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좀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우정힐스에서 훈련을 한 지가 이제 3년째 되는데요. 그 3년 동안 좀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전에 제가 좀 이제 홈클럽이라는 부담감을 좀 안고 좀 많은 조바심을 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제가 정말 우승하고 싶었던 대회 그리고 홈클럽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우승 후에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본인에게 가족이란 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뭐 항상 제가 힘들 때나 뭐 기쁠 때나 뭐 같이 함께 해줬던 저의 소중한 존재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제가 좀 더 좋은 아빠가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승에 있어서 많은 응원을 해준 천안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새도 이제 우승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이제 축하도 해주시고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앞으로도 천안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돼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트로피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네. 트로피를 볼 때마다 정말 기쁘기도 하면서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좀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긴 시간 제 옆에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의미 있는 트로피고 요즘에 제 방에 이렇게 놓고 자거든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트로피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번 대회 우승을 좀 계기로요, 선수로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면서 또 천안 시민들과 함께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